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순간포착 매매 시그널 김성희입니다. 어제 우리 시장 놀라운 에너지를 뿜어줬습니다. 외국인 수급이 시원하게 들어오면서 코스피 어제 하루 만에 41포인트나 올랐죠. 또 신고가를 갱신했습니다. 코스닥도 형 따라 열심히 올라오면서 900선 눈앞에 두고 있는 상황인데요. 간밤에 뉴욕 증시는 고용 지표가 부진하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경기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이 몰리면서 혼조로 마감을 했습니다. 자, 과연 어제의 탄력 오늘도 이어갈 수 있을지 서울경제TV 전문위원들과 함께 오늘 시장 시그널 포착하시죠. 네, 순간포착 매매 시그널 오늘도 세 분의 전문위원과 함께합니다. 오늘은 정재훈 전문위원, 이주연 전문위원, 그리고 김선윤 전문위원 이 세 분과 함께할 텐데요. 이 시간 참여 원하시는 분들은요. 서울경제TV 유튜브 채널에서 라이브 방송 보시면서 실시간으로 채팅 참여 가능합니다. 그리고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문자번호 샵 0082번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또 실시간으로 여러분의 종목 고민들 함께 해결해 드릴 테니까요. 오늘도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오늘도 저희는 서울경제TV의 아침을 여는 오픈맨 정재훈 전문위원과 함께 문 열어보겠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정재훈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어제 코스피가 또 신고가를 갱신했습니다. 오늘도 그 탄력 이어갈 수 있을지 오늘 시장 흐름부터 짚어주시죠. 미국 시장이 일단 혼조세로 좀 마무리가 됐습니다. 나스닥 시장 같은 경우에 조금 변동성이 있었어요. 1% 가까이 밀려서 출발했다가 약보합세로 좀 마무리가 됐는데, 여전히 그 강했던 그런 종목군들이나 업종군들을 좀 보면 IT 쪽 섹터가 좀 강한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었어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일단 뭐 좋은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었고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이거래 일제 연속으로 신고가의 흐름들을 좀 기록을 하고, 그리고 장비주들도 나름 좀 괜찮은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는데, 한국 시장도 일단 강보합 출발을 할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11월 말경에 외국인 쪽에 있어서의 매도가 좀 대량으로 나와주는 그런 모습이었었어요. 그렇지만 이제 다시 12월 들어서면서 이 거래일 연속적으로 좀 순매수를 해주고 있다라는 점은 좀 긍정적이에요. 다만 이제 여기에서 좀 보게 된다라면 매수 기조는 좀 당분간은 좀 더 유지가 될 가능성이 좀 높아 보입니다. 코스닥 시장도 외국인 쪽에서의 매수세는 좀 유입이 되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고요. 근데 이제 체크를 좀 해봐야 될 부분들은 원고에는 없는 그런 사항들인데 환율이에요. 1,100원짜리 때 어제 다시 원화 강세가 좀 강해지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었는데, 과거에는 위안화를 좀 따라가는 그런 모습이었었어요. 위안화를 좀 따라가는 그런 모습이었었는데, 지금 구간에서는 이 위안화보다 더 원화의 절상 속도가 좀 빠르게 나타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인데, 이 부분들은 지금 보게 되면 이제 달러 인덱스를 좀 봐야 되는데, 달러 인덱스가 저점을 깨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왔습니다. 보게 되면 92포인트 정도, 92자리대가 저점 자리대였었는데 그 자리대를 깨고 내려가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었는데, 이러한 영향으로 인해서 한국 원달러 시장, 원달러 같은 경우는 좀 더 강한 그런 모습들인데, 너무 이 절상폭이 좀 크게 된다라면 조금 변동성이 좀 생길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원달러에 대한 환율은 계속적으로 좀 체크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기관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매도 기조가 유지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거든요. 특히나 이 연기금 쪽 같은 경우는 계속적으로 좀 매도가 나와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고, 연말까지는 계속적으로 좀 나올 것으로 예상들을 좀 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 연기금 쪽에 있어서 국내 총 비중으로만 놓고 보게 되면 17%가 조금 넘습니다. 근데
지금 매도세가 좀 계속 나오고 있는 그런 부분들은 이 비중을 좀 넘어선 그런 사항들인데, 당분간은 연기금 쪽에 있어서의 매도세가 좀 나올 수밖에는 없는 그런 사항들이에요. 그러면 수급적으로 좀 꼬일 수 있는 그런 사항들이다. 외국인 쪽에 있어서 매수를 해주지 않으면은 좀 변동성이 좀 나올 수가 있는 그런 사항들인데, 전 세계적으로 놓고 봤을 때 한국 증시가 비싼 편에 들어가지는 않고 있는 그런 사항들인데, 굳이 해외 쪽에 투자를 늘린다고 하는 연기금도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사항들이고, 좀 상향 조정하는 게 어떨까, 그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여전히 유동성에 있어서는 풍부한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그런 사항들인데, 고객 예탁금에 대한 추이를 보게 되면 계속적으로 좀 늘어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에요. 11월 달에서는 뭐 50조 대 정도로 유지를 했었었는데, 이제 10월 달이죠. 근데 11월 달 이후부터는 60조 대에 유지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 여전히 뭐 유동성 좀 풍부한 그런 모습들이 있다. 그러면 저가 매수세는 계속적으로 좀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밀리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게 된다라면 아마 이들 자금이 좀 들어오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시장으로만 보게 되면 신고가의 흐름들을 좀 지속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거래소 시장이 어제 2677포인트까지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왔었는데,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쪽에 있어서의 급등이 지수를 좀 견인한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었고요. 그리고 철강 쪽에 있는 그런 종목군들, 뭐 이런 종목군들이 좀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었고, 거기에 따라서 지수도 좀 상승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는데, 코스닥 쪽 같은 경우는 조금 약하죠. 코스닥 같은 경우는 905.56포인트대, 고점자리대를 넘어서지는 못하는 그런 모습들이었는데, 어찌됐든 간에 뭐 시장은 좀 괜찮지 않을까. 다만 이제 오늘 같은 경우는 업종별로 순환매가 좀 나오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업종 대표주들 같은 경우는 여전히 좀 보유 관점을 유지해 나가는 그런 전략이 좀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코스닥도 뭐 추세적인 상승은 가능할 것으로 좀 보여지고요. 그리고 신고가 권역은 한 번쯤은 넘어서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내년도 시장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1000포인트를 넘어설 수 있는 그런 강한 그런 모습들이 좀 나올 수가 있는 그런 시장으로 좀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코스닥 시장도 좀 긍정적으로 좀 봐도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금일은 추가적으로 이 상승이 좀 나오게 된다라면 지수적으로 놓고 봤을 때에 추격 매수는 좀 자제하는 그런 뭐 전략이 좀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크게 올라가는 그런 부분들보다 어제 같은 경우는 뭐 1.5%대의 상승을 좀 보였었는데, 어제처럼의 이게 큰 상승은 조금 힘들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숨고르기가 좀 나오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 조정을 좀 받았을 때는 여전히 이 가치주 쪽, 그리고 성장주 쪽 같은 경우는 매수가 좀 유효한 그런 전략을 좀 세워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코스닥 시장도 마찬가지로 이 대형 IT 섹터들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강했던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들에 관련돼 있는 그런 종목군들 같은 경우 흐름들이 좀 나올 수가 있을 거예요. 그 부분도 좀 잠시 뒤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지수보다는 일단 종목에 집중하는 그런 전략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시장 지수의 숨고르기 안에서 이제 업종별 순환매를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오늘장 투자 전략은 어떻게 들여다볼까요? 여전히 시장은 긍정적으로 봐도 좋은 그런 상황들이에요. 어제 말씀을 드렸을 때도 삼성전자가 이렇게 강하게 치고 나갈 것이다라고는 예상은 못했어요. 뭐 시간차가 조금 빠르게 진행이 됐던 그런 상황들인데, 지금 자리대에서 개인적으로는 따라 들어가기가 좀 상당히 부담스러운 그런 자리대예요. 뭐 7만 원대 단기적으로 7만 원대 초반 정도가 단기 고점 권역이 아닐까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 조정을 좀 기다려주는 그런 전략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5만 8천 원 이하 권역에서는 좀 매수 관점으로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뭐 조정이 쉽게 나오고 있지 않은 그런 상황들이고 부담스러운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아마 SK 하이닉스를 좀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신고가를 좀 가지는 못했기 때문에 대안적인 그런 종목으로 SK 하이닉스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들 종목군들은 좀 더 상승 여력은 있습니다만 이제 이격이 좀 벌어지고 있는 시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기다려보는 그런 전략이 좋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아랫방향으로 좀 밀려 내려오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을 때 매수 포인트를 좀 잡아가는 그런 전략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여전히 추가적으로 좀 상승은 나올 수가 있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나 이런 기업들, 이 지수 같은 경우도 신고가의 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도 전날 이 거래일 전에 7%대의 급등이 좀 나왔던 부분들에서 어제까지도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SK 하이닉스도 혹은 삼성전자도 추가적인 상승을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탄력은 다소 좀 떨어질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장비주들 같은 경우도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도 신고가의 흐름들을 좀 보였단 말이죠. 그러면 IT 쪽으로 있어서의 순환매는 좀 더 이어질 수 있다. 그렇게 좀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결국은 반도체 장비 쪽과 소재, 부품 이쪽에 있어서의 동조화가 좀 나올 가능성이 좀 높아 보입니다.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가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오고 있으니까 얘네들만 가지는 못해요. 그러면 소부장 쪽도 따라가는 그런 모습들이 좀 보이겠죠? 그렇게 되면 대표적으로 좀 누차 반복적으로 좀 말씀을 드렸던 원익 IPS 같은 경우는 이제 사상 최고가를 좀 기록을 하고 있죠. 그리고 이러한 종목군들은 조정시에 좀 봐야 되겠죠. 그뿐만 아니라 이제 소재 쪽에 SK 머티리얼즈도 있습니다. 신고가의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이러한 종목군들은 여전히 좀 관심 있게 봐도 좋다라는 거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테스 같은 기업도 있죠. 테스도 요번에 인력 충원을 좀 상당히 많이 한 걸로 알고 있어요. 한 40명 정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따라 연구개발을 좀 열심히 하겠다라는 얘기죠. 추세대로는 저점자리 대와 고점자리 대를 높여 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조정 시에는 뭐 매수 포인트로 좀 잡아도 좋다라는 거 21선 기준으로 해서 좀 보면 좋지 않나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DB하이텍 같은 경우도 빈내부리 쪽의 관련 종목인데 실적이 좀 계속 좋아지고 있습니다. 수주가 좀 상당히 늘어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기 때문에 여전히 좀 괜찮은 그런 부분들이고요. 이들 이외의 종목군들이 좀 상당히 많은 그런 사항들이기 때문에 종목별로의 순환매는 좀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는 점을 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여전히 시장에서는 저평가되어 있는 그런 종목군들에 있어서 순환매가 좀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 부분들이 저PBR 종목군들, 그리고 성장주 종목군들, 뭐 이런 부분들에서 매물 소화 이후에 추가적으로 좀 상승이 나오는데 어제는 대형 IT 섹터가 좀 올라갔었고 포스코 이런 기업들이 좀 올라갔었어요. 대표적 위주로 올라갔었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화학이라든가 조선, 그리고 건설 이런 쪽에 있어서 순환매가 좀 나올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IT 섹터,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가 추가적인 상승을 하게 된다면 지수에 대한 급등이 나올 수가 있는 그런 사항들이기 때문에 가격 조정보다는 기간 조정 형태가 좀 나올 수가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조정 시에 좀 매수 포인트로 잡아보는 전략이 좋을 것 같고요. 뭐 현대건설이라든가 GS건설, 뭐 한국조선해양, 교조선해양 이런 쪽에 있는 그런 종목군들 나름대로 좀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네, 금융주 쪽 같은 경우는 여전히 뭐 고배당주죠. 뭐 은행이라든가 뭐 보험, 증권 뭐 이런 쪽에 있는 종목군들은 배당을 좀 앞두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니까 관심을 지속적으로 좀 가지고 봐야 된다. 그리고 은행주 같은 경우는 뭐 KB금융이나 신한지주, 뭐 그다음에 하나금융지주, BNK금융지주 뭐 상당히 좀 많은 그런 사항들인데 대표적으로 뭐 고배당주에 들어가죠. 여전히 이 은행 쪽에 적금을 넣고 계시는 아마 투자자분도 있을 건데 여전히 지금 가격대에서도 은행 이자보다 2배 이상 더 나옵니다. 은행주가. 적금으로 한다라면 충분히 차라리 주식을 사가지고 배당을 받는 게 훨씬 더 좋지 않나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증권주 쪽 같은 경우는 뭐 한국금융지주라든가 키움증권 뭐 이런 종목군들 실적이 좀 계속 좋아질 겁니다. 특히나 한국금융지주 같은 경우는 카카오뱅크의 지분을 좀 가지고 있죠. 어떤 이슈 몰이를 할 수 있다라는 거, 뭐 시간은 좀 남아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도 좀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KB금융 또한 마찬가지예요. 카카오뱅크의 지분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긴 관점으로 놓고 봤을 때 이런 종목군들은 투자적인 관점으로 좀 괜찮다. 그렇게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슈에 의한 트레이딩을 좀 보게 되면 모처럼 만에 몇 년 만인지 모르겠습니다. 중국 쪽의 이 게임 쪽에서 항상 이 판호 개방을 좀 안 했었는데 한한령을 좀 풀었습니다. 인기작 부분들에 있어서 호가가 좀 떨어졌는데요. 거기에 따라서 뭐 컴투스가 최근 들어서 전일 좀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습니다.
차트의 모양새 이제 바닥권역을 좀 탈피를 해 나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컴투스뿐만 아니라 뭐 넥슨 GT라든가 이런 기업들도 일단 뭐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그런 사항들이겠죠. 트레이딩 관점으로 넥슨 GT라든가 아니면 웹젠이라든가. 웹젠은 실적이 좀 꽤나 좋아요. 근데 박스권역에 있는 그런 사항들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저 박스 상단 자리대죠. 4만 원대 돌파 시도는 충분히 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종목군들을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NC소프트 같은 경우도 뭐 게임주의 대장으로 좀 볼 수가 있는데 다시 이제 바닥을 탈피를 해 나가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같은 경우는 뭐 게임주 쪽에 있어서의 순환매 이러한 부분들이 좀 나올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10일 날이죠. 이제 전자서명법 개정안이 좀 시행이 됩니다. 그러면 이 공인인증서가 아닌 다른 쪽에 있어서의 대체적인 그런 부분들이 좀 상당히 많을 거예요. 그중에 하나도 이제 전자결제 쪽의 기업들도 나름대로 좀 관심 있게 봐야 될 것 같은데, 전날 SDA 같은 경우는 상한가를 좀 기록을 했어요. 그럼 거기에 따라서 뭐 한국정보인증이라든가 뭐 이런 기업들도 어제 윗꼬리를 길게 달아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는데, 단기적으로 이슈몰이는 좀 바로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개정안이 시행이 되게 되면 실적으로도 바로 연계가 좀 될 수가 있겠죠. 뭐 한국정보통신 같은 경우도 어제 다 윗꼬리를 달아주는 그런 모습이었었는데, 요 부분들은 좀 추가적인 상승 시도는 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뭐 KG 모비던스 같은 전자결제 관련 종목군들도 나름대로 좀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종목군들 트레이딩 관점 좀 보시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수급 개선주를 좀 보게 되면 최근 들어서 대형주들의 흐름들이 좀 괜찮고 저평가되어 있는 그런 종목군들의 흐름들이 좀 괜찮습니다. 산업재 섹터들이 좀 괜찮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SK 같은 경우는 한번 좀 봐도 좋지 않을까 싶은데요. SK바이오사이언스에 대한 이슈 부분들 때문에 큰 폭의 좀 상승을 했었고, 그 재료가 소멸되면서 다시 밀려 내려왔는데요. SK 쪽도 이제 수소 쪽에 진출한다라는 그런 소식들이 좀 전해지면서 최근 들어 좀 상승이 나와줬고요. 추가적인 상승 시도는 좀 충분히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전히 SK도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종목군들은 조정 시 한 번쯤은 관심 있게 봐도 좋지 않을까, 그 점을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스몰캡 종목군들 같은 경우 이렌텍 같은 경우도 나름대로 좀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IT 쪽 섹터에 편입이 되어 있는 그런 사항들인데, 최근에 형성돼 있던 이 고점 자리대 6,700원 라인대를 넘어서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 그렇다는 얘기는 다시 한번 이 고점 자리대 돌파 시도를 좀 넘어설 수가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이러한 종목군들은 오늘 중에 한번 관심 있게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12월 3일 목요일장 개장했습니다. 어제 코스피가 하루 만에 41포인트나 올려 세우면서 2,675포인트로 신고가를 갱신했습니다. 코스닥도 5거래일 연속으로 올랐죠. 900포인트 눈앞에 두고 마감을 했는데요. 원달러 환율이 5원 넘게 떨어지면서 1,100원까지 내려앉았습니다. 이와 함께 외국인 수급 그동안 숨고르기 후에 어제 다시 대량 매수로 좀 대응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코스피 시총 1, 2, 3위 나란히 신고가를 갱신해냈는데요. 자, 오늘 수능 영향으로 1시간 늦게 개장하는데요. 자, 오늘 시장 어떻게 출발을 했을지 코스피 시장부터 함께 확인하시죠. 네, 시총 1위부터 5위까지 종목들 혼조 양상 보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오늘도 강합니다. 삼성전자가 0.8%, 1% 가까이 상승으로 7만 원 선을 넘어섰습니다. 이제 7만 전자가 됐는데요. SK하이닉스 2.29%나 오르면서 11만 1,500원으로 강하게 출발합니다. 삼성전자 우선주 1% 넘게 같이 오르면서 지금 시총 4위까지 올라와 있는 상황이고요. LG화학 어제 신고가를 썼는데 오늘은 0.8% 하락으로 83만 4천 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6위부터 10위까지 종목들 확인하시죠. 네, 역시 혼조 흐름입니다. 네이버가 0.7% 반등으로 28만 5,500원으로 출발을 했고요. 현대차 0.3% 소폭의 상승입니다. 현대차 지금 전기차 전용 플랫폼 eGMP를 오늘 공개를 했습니다. 이와 함께 18만 3천 원으로 출발했고요. 셀트리온 최근에 연일 강세였는데 오늘은 잠시 조정을 받으면서 0.8%가량 하락으로 출발했습니다. 삼성 SDI 0.5% 하락, 카카오도 0.4% 하란불로 출발합니다. 이어서 지수 함께 확인하시죠.
네, 양대 지수 모두 빨간불을 켜냈습니다. 코스피가 0.4%가량 상승으로 2,686포인트, 코스닥은 0.27% 상승으로 900선을 넘어섰습니다. 901포인트로 출발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으로 함께 가보시죠. 네, 코스닥 시중 1위부터 5위까지 종목입니다. 시즌만 홀로 빨간불을 켜내고 있습니다. 0.6%가량 상승인데요. 지금 시총 4위까지 내려앉아 있는데 18만 9,200원으로 오늘 시장 출발합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와 셀트리온 제약, 이 그룹주들 최근에 연일 강세였는데요. 자, 오늘은 약간 차익 실현이 나오는 듯한 모습입니다. 1% 안팎의 하락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이어서 6위부터 10위까지 종목들 함께 확인하시죠. 네, 혼조 양상입니다. KMW만 파란불 켜내고 있고요. 카카오게임즈가 오늘은 1% 넘게 상승하면서 48,650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카카오게임즈의 주가는 계속해서 횡보하고 있는 흐름이고 CJ ENM 오늘 1% 넘는 상승이 나오네요. 13만 5천 원으로 출발합니다. 네, 라이브 매매 시그널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픈맨 정재훈 전문위원 다시 한번 만나봅니다. 정재훈 전문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다시 한번 불러볼게요. 정재훈 전문위원님. 자, 잠시 후에 연결이 좀 되는 대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성전자가 드디어 7만 원 선을 넘어섰습니다. 그동안 답답하게 6만 원 선을 넘지 못하면서 6만 전자라는 약간 불명예의 타이틀을 달고 있었는데 6만 원 선 넘어서자마자 굉장히 강한 상승을 이끌어주고 있고요. 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동반으로 상승을 하면서 오늘도 코스피 시장 끌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코스피 시장 상승 출발 이후에 0.45%까지 지금 빨간불을 켜내고 있는 상황인데요. 코스닥도 함께 같이 가고 있습니다. 0.46% 상승으로 903포인트, 코스닥도 신고가를 경신하는 모습이네요. 900포인트 넘어서면서 오늘 시장 강하게 들어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은 장 초반부터 기관이 좀 매도세가 나오고 있는 모습이고 거래소에서 개인과 외국인 매수세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저희 이렇게 장 정리해봤고요. 정재훈 전문위원 다시 한번 만나보도록 하죠. 위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김재훈입니다. 네, 다시 만나서 반갑습니다. 자, 오늘 시장 또 상승으로 출발은 했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 7만 원 선 넘어가고 있고요. SK하이닉스 11만 원 넘어갔습니다. 오늘 시장 지금 개장 상황 한번 전해주시죠. 예, 오늘 어제와 크게 다르지는 않고 있습니다. 뭐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SK하이닉스가 4%대의 강세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신고가의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죠. 거기에 따라서 삼성전자도 마찬가지로 상승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 이렇게 되면 지수 다른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쉬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업종 대표주들 순환매의 타이밍을 좀 기다려보는 그런 전략이 좀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제 강했었던 포스코가 조금 눌러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자동차 쪽 섹터, 현대차, 기아차들도 소폭 좀 눌러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그런 사안들인데, 일단 저 IT 쪽 섹터가 좀 상승의 흐름들이 나오게 되면, 비교적 다른 업종군들 같은 경우는 좀 쉬어가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IT 쪽에 있어서의 흐름들은 계속적으로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여기에 따라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사실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지금 자리대에서 따라 들어가기는 상당히 좀 부담스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정을 좀 기다려봐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고 대안으로 SK하이닉스를 좀 말씀을 드렸죠. 그 이외에 다른 종목군들을 보게 되면 삼성전기를 좀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삼성전기도 신고가의 흐름들을 좀 기록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고 추세적으로 좀 상승은 진행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사상 최고가를 좀 기록을 하고 있죠. 내년도에 MLCC 쪽에 있어서의 업황은 좋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종목군들의 눌림목 구간을 좀 기다려보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LG이노텍 같은 경우도 최근 들어서 힘을 못 쓰고 있는 그런 이유가 삼성전기 쪽에서 애플 쪽에 카메라 모듈 쪽을 들어갈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좀 있어요. 협업을 한다 이런 얘기가 있어서 조금 약해지는 그런 모습들인데 또 호재성 흐름들로 좀 보게 되면 애플 쪽에서 오필름 쪽의 거래를 좀 끊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들에 있어서 LG이노텍까지도 수혜를 좀 받을 수가 있어요. LG이노텍 쪽에 있어서 일감을 좀 몰아줄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추이는 좀 계속적으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어차피 순환매가 좀 나오게 되면 내년도 4분기 실적도 좀 괜찮은 그런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종목들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장비주들은 계속적으로 좀 봐야 되겠죠. 원익 IPS는 신고가의 흐름들을 좀 기록을 하고 있죠. 4만 원 못 넘어가면 전문가 안 하겠다고 좀 말씀까지 드렸었는데 전문가 생활은 당분간 좀 더 해도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럼 거기에 따른 원익 그룹주들은 다 봐야 됩니다. 원익 홀딩스, 그다음에 원익 QNC라든가 이런 기업들이 있을 거예요. 원익 QNC, 원익 머티리얼즈 뭐 이런 쪽에 있어서의 종목군들 순환매는 충분히 좀 나올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거기에 따른 뭐 다른 종목군들 뭐 하나 머티리얼이라든가 뭐 이런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조정 시에는 여전히 좀 봐야 된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그다음에 업종 대표주들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PBR 종목군들이 좀 많은 그런 상황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조정 시에는 여전히 좀 봐도 좋다라는 거. 내년도에 이제 예산안이 편성이 되고 그런 부분들이 좀 있었었는데 건설 쪽 같은 경우도 SOC 사업 쪽에 있어서의 증액이 좀 됐습니다. 그러면 그러한 관련 종목군들은 여전히 좀 봐도 좋다. 그 점을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뭐 은행주 쪽이나 증권주 쪽 부정을 좀 받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KB금융 같은 경우는 신고가를 기록을 해주고 나니 밀려 내려오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에요. 그러면 만약에 21선짜리대가 좀 지지가 되는지 여부를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크게 뭐 조정을 받는다라고 하게 되면 뭐 4만 원대 초반 정도 때까지는 뭐 한 4만 3천 원, 4만 4천 원, 그 정도 때까지는 눌림목이 좀 나올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 구간에서는 매수 포인트를 좀 잡아와도 좋다라는 거, 그 부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수급적으로 보면 여전히 외국인 쪽이나 외국인 쪽 같은 경우는 거래소는 매수를 해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지만 기관 쪽 같은 경우는 여전히 매도예요. 연기금 쪽에서 주구장창 매도가 좀 나오고 있는데 국내 주식은 한국에서는 이 한국의 기관들이나 연기금들 같은 경우는 한국 주식을 싫어하는가 봅니다. 계속적으로 좀 매도가 나와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도 계속적으로 좀 매도가 나와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인데 그러면 바꿔서 생각을 해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연기금의 비중이 많았던 종목군들 같은 경우 어쩔 수 없이 매도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인데 매수를 들어가는 그런 연기금들의 종목이 있을 거예요. 포트폴리오에 있어서 조정을 좀 하는 그런 부분들이니까 수익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매도라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면 일정한 부분들에 있어서는 싸다라고 평가가 되는 그런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저가 매수 유입이 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면 반대적으로 연기금 쪽에서 이제 서서히 매수를 해주는 그런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조금씩 모아가도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시장 같은 경우는 뭐 지수에 대한 흐름들보다는 종목에 좀 포커스를 맞추는 그런 전략이 좀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시초가를 고점을 좀 눌러주는 그런 모습들이 좀 보여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도 고점 자리대에 있어서 저항 자리대 매물 소화를 매물 소화 과정을 좀 거쳐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꼭 눌러주는 그런 자리대가 오게 된다라면 그때의 단기적인 그런 매수 포인트로 좀 잡아보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재훈 전문위원과 함께 시장 상황 함께 확인을 했습니다. 자, 이어서 이주연 전문위원을 만나보도록 할 텐데요. 우리 양봉샤스 이주연 전문위원 도너 리포트 포트폴리오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시겠습니다.
이주환 전문위원의 도너 리포트 포트폴리오 함께 확인을 하셨습니다. 먼저 이주환 위원님 연결해 보도록 하죠.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지금 오늘장 내일장에서 진행하고 계시는 도너 리포트 함께 확인을 했는데 총 누적 수익률이 200% 가까이 다가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종목들을 쭉 보니까 대부분의 종목들이 목표가를 달성을 했고요. 굉장히 눈에 띄는 부분인데 자, 오늘은요. 이 중에서 진원생명과학 지금 12% 넘는 수익률을 내고 있는데 자, 이 종목 한번 리뷰도 해주시고요. 오늘 질문 들어온 종목들 같이 시그널 주시죠. 네, 진원생명과학 같은 경우는 좀 몇 달 전에 제가 도노리포트에서 소개를 해드렸던 종목이고요. 이제 진원생명과학이 이제 코로나19 치료제 관련해서 종목들 이야기 드릴 때 이제 그때 이제 편입을 했던 종목인데 대부분의 이제 도노리포트 같은 경우는 이제 5종목을 한정으로 하기 때문에 기간 내에 이제 매일같이 새로운 추천주가 들어가야 되고 포트폴리오는 5종목을 유지해야 되다 보니까 목표가를 그렇게 크게 길게 잡고 끌고 갈 수 있는 부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좀 단기적으로 이렇게 짧게 수익을 낼 수 있는 구간들을 다 공략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현재 진원생명과학 기술적으로 딱 봤을 때는요. 나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기술적으로 딱 봤을 때는.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10배 이상 오른 종목은 쳐다보지 않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현재 진원생명과학 같은 경우는 올 초에 코로나19 사태가 터졌을 때 VGX라는 그 미국의 바이오 회사와의 이런 연관성으로 인해서 이제 주가 급등을 한 부분인데요. 대략적으로 이제 세력들의 평단을 계산을 해본다면 한 5,000원 내외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봤었을 때 이미 목표한 주가인 한 10배 정도 충분히 상승이 나왔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렇다고 해서 여기서 뭐 더 못 간다 이런 얘기는 아닌데 다만 이제 10배 정도 오른 종목들이 더 올라가는 경우는 상당히 확률적으로 낮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이미 이렇게 올라와 있는 상태에서는 접근을 좀 안 하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부분이 이제 기술적인 부분인데, 그리고 지금 현재 그 백신 관련해서 어저께 뉴스가 나왔지만, 영국 쪽에서는 이미 백신 접종을 시작을 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유럽 쪽, 미국 쪽도 조만간 시작을 할 것 같고요. 그렇다면 이제 고발 투자들 같은 경우는 모멘텀이 좀 강하게 사라지는 가능성 상당히 높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현재 진원생명과학 기술적으로 차트는 이쁘게 만들어 놓은 상황인데요. 여기서는 접근을 한다면 여러분들이 손절을 굉장히 타이트하게 잘 잡고 정확한 손절 라인을 잡고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기술이 필요하겠다. 그리고 대응이 안 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여기서 이제 올라봐야 얼마 못 오릅니다. 그러니까 큰 기대를 가지고 진원생명과학에 들어가시기보다는 새로운 종목들, 경기 회복 관련된 종목들에 집중을 하시는 게 맞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단기적으로는 접근을 해볼만 하다라는 생각은 들지만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크게 오른 종목들 잘못 건드렸다가 상투 잡히시면 여러분들 몇 년을 기다려도 본전이 오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조심하시면서 접근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손절선 제시해 드린다면 24,900원 정도 이렇게 잡고 한번 꼭 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접근해 보시면 괜찮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문의 주신 부분인데요. 최근에 이제 반도체 섹터들, IT 섹터들 굉장히 강한 흐름이 나오고 있어요. 윈팩에 대한 문의를 주셨는데 윈팩 같은 경우 보시면 지금 박스권 흐름을 좀 뛰어오다가 수렴을 해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기술적으로 이런 식으로 이제 주가가 수렴을 하는 그런 그림으로 가고 있는데요. 지금 최근에 보시는 것처럼 고점 21,000원 정도의 이 저항 라인을 만들어 놓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어저께 굉장히 좀 강한 상승 흐름이 나와줬고요. 오늘 좀 쉬어가는 그런 모습이 나올 수 있는 위치라고 생각됩니다. 조정 시 매수 관점으로 한번 접근을 해보시고요.
윈팩 같은 경우는 뭐 너무 큰 기대감보다는 일단 1차적으로 21,000원 정도의 이 저항 라인까지 한번 지켜보시고 돌파한다면 보이시는 여기 24,000원까지도 한번 노려볼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실적적인 부분을 봐서는 윈팩이 지금까지는 뭐 이렇다 할 만큼 정말 좋다라고 얘기할 만큼 그렇게 뭐 실적이 뭐 어마어마하게 좋아지고 있는 부분이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그래서 업종 대비해서는 약간 저평가되어 있는 부분은 있지만 뭐 보수적인 퍼로 계산을 했을 때 제조업 퍼 10배를 이제 실적 대비했을 때는 지금 뭐 적정 주가 부분보다 약간 낮은 위치에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관점이라면 지금 저항자리 만들어 놓은 21,000원 정도 생각을 해보시고 그 위로는 매도 관점으로 이렇게 좀 접근을 해보시는 게 필요한 종목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단기적으로 조정 나올 시 IT 섹터 강하기 때문에 매수 관점으로 접근해 볼 수 있겠고요. 목표가는 너무 크게 잡지 마라. 요게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종목은 모두 투어입니다. 모두 투어. 제가 이제 항공 관련주들 그리고 뭐 금융 관련주들 바닥권에서 7, 8, 9 뭐 이렇게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그중에 이제 여행 관련주도 좋을 수 있겠다라고 말씀드렸던 부분이 있었어요. 그런데 여행 쪽은 제가 이제 강하게 이야기를 안 드렸던 부분이 기업적인 내용이 좀 안 좋았던 부분들이 좀 컸던 그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안정성 면에서 따졌을 때는 항공주들은 국적 항공사라는 명분 때문에 정부에서 망하게 둘 수 없을 것이고 은행주들은 아무리 봐도 망할 것 같지가 않았고 그리고 배당이라는 이슈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모두 투어라든지 하나 투어 지금 현재 국내에서 큰 여행 관련주들을 좀 지켜보면요. 실적이 굉장히 안 좋은 부분도 있지만 지금 뉴스에서 언론에서 보셨겠지만 직원들에게 급여를 줄 수 없는 그런 상황까지 좀 내몰린 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백신 이슈가 나오면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해결될 수 있다라는 기대감에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이제 줬다가 살아난 거죠. 뭐 코로나19가 한 반년에서 1년 정도 더 백신이나 이런 치료제 희망이 없었다 하면 아마 여행 관련 업종들 굉장히 큰 타격을 받았을 텐데 뭐 물론 지금도 큰 타격이지만 회생불능의 상황까지 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런 관점에서는 좀 벗어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상당히 강한 상승 슬로프로 지금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래량이 여기서 이제 한 번 정도 더 크게 터진다 하면 고점이라고 봐야 되는 부분이고요. 현재 보시는 것처럼 예전에 이 박스권 횡보했던 자리가 현재는 저항으로 이렇게 작용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구간, 그러니까 굉장히 매물대가 두꺼운 구간까지 지금 상승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 역시 접근을 한다고 하면요. 기술적으로 현재 예전에 이제 2018년도 고점 그리고 코로나19로 인한 저점 부분의 중심 가격대가 한 25,000원 정도가 될 거예요. 그래서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 뭐 이런 부분들을 반영을 해서 주가가 지금 올라왔지만 2018년도 말 그리고 2019년도 초에 움직였던 주가 그 이상의 실적을 좀 기대하기는 지금 약간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다면 요 저항대 구간에서의 조정을 한번 받고 이후 다시 상승 추세로 전환하는 시점에 공략하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지만 단기적으로 또 공략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 저점 매수 관점으로 분할 매수를 하신다면 25,000원까지는 한번 시세를 노려볼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현재 외인과 기관 매수세 상승슬로 강하게 올라온 지점부터 지금 들어오는 게 보이고 있기 때문에 외인 기관 수급이 꺾이지 않는다 하면 한번 도전을 해볼 만한 종목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역시나 이런 종목들 접근하실 때 여러분들 기준 명확하게 잡으시고 손절가 정확하게 잡고 대응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19,500원 정도 이탈하지 않는다 하면
부여하는 관점으로 한번 접근을 해보신다라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추후 조정이 나와서 17,500원까지 내려온다면 그 가격대부터는 매수 관점으로 접근을 할 수 있는 구간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은 DB 하이텍이네요. DB 하이텍 최근에 굉장히 주가 상승 흐름 강하게 올라오고 있고 파운더리 관련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회사인데 최근 좀 IT 섹터 강하기 때문에 이제 뭐 더 올라갈 거다 뭐 이런 얘기들 많이 나오고 있죠. 보시는 것처럼 요번 조정 나올 때 굉장히 조정이 이쁘게 잘 나와줬습니다. 내려와줘야 되는 구간까지 내려와줬고요. 뭐 큰 폭의 조정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뭐 현재 실적도 무난하게 나오고 있고 뭐 앞으로 더 좋아질 가능성이 그런 기대감이 굉장히 높은 종목이다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조정 나오는 추세는 더 끼어내고 상승으로 추세 전환을 이제 하려고 하는 상황인데요. DB 하이텍은 트레이딩 관점으로 지금은 좀 접근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사놓고 그냥 쭉 가져가겠다라고 하신다면 좀 기다리셔가지고 저점을 계속 공략을 하셔야 되는 부분인데 그렇게 생각을 하기에는 주가가 지금 바닥권에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는 약간 좀 트레이딩 관점 그러니까 여러분 대응이 좀 필요한 구간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만약 매수를 진입을 한다면 오늘 매수해볼 만한 그런 뭐 위치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분할 매수로 접근을 할 수 있는 위치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번 접근을 해보시고 손절선은 약간 크게 이 DB 하이텍 같은 경우는 좀 장기로 보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트윈 관점으로 보셔야 될 것 같고 손절선 제시해 드린다면 33,000원에서 33,500원 정도 요 밴드 때 지금 차트 보시는 요 밴드 때까지는 조정이 나올 가능성도 열어두시고 접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탈한다면 뭐 거의 뭐 3만원까지 다시 조정이 내려갈 수 있기 때문에 일단 한번 끊어주고 10% 더 빠지면 그때 저점에서 잡는다 생각하시고요. 지금 구간에서는 단기적으로 접근을 한번 해보시고 뭐 오늘 음봉으로 눌리는 구간이라 생각이 드는데 매수했다가 내일 시가부터 띄우면서 지금 37,400원, 500원 저항이거든요. 이 구간을 돌파해 줄 때부터 시세가 좀 강하게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분할 매수 관점으로 음봉 나올 때마다 저점 매수를 누리신다면 손절도 좀 짧게 되실 거고 올라갈 때는 수익도 크게 보실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DB 하이텍은 기업도 괜찮고 IT 섹터도 괜찮기 때문에 접근을 한다 이런 관점 유지하시고 단기적인 추세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저점에서 이렇게 지금 올라온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 라인을 단기적으로 접근하시는 분들 이탈한다면 일단 짧게 끊어낸다 생각을 하시고 접근하시고 스윙 관점은 한 33,500원 아까 제시해드렸던 그 가격대를 손절로 잡고 진입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보유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때 뭐 무난하게 시장 흐름과 함께 상승할 가능성 좀 높다라고 생각이 되니까 좀 기다려 보시고요. 다만 요 매물대 구간 돌파하는 흐름이 쉽게 만들어질 것 같지는 않다라는 부분 그런 생각이 좀 드니까요. 요 가격대 돌파하는 시점에서 단기 접근하신 분들은 너무 큰 수익 기대하지는 마시고요. 짧게 끊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4만원이라는 이 라운드 추격까지 한번 공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종목 마지막 종목인데요. 다날입니다. 다날은 보시면 이제 기업적인 부분이 상당히 괜찮은 회사고 스마트폰 그러니까 이제 우리 모바일 결제 관련 해서 사업을 진행하는 회사인데요. 예전에 이제 뭐 투지폰부터 해서 모바일로 어떤 결제를 하는 데 있어서 좀 이렇게 솔루션을 제공을 했던 그런 기업입니다. 보시면 2012년도부터 지금 월봉인데요. 2012년도부터 박스권 흐름을 계속 이어가고 있는 그런 종목이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올해는 이 종목이 이 박스권을 돌파할 가능성이 좀 상당히 높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 이유는 보시는 것처럼 이 고점과의 저항 라인을 그어봤을 때 지금 이 추세의 저항을 돌파를 하고
박스권 상단까지 이제 올라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저항 라인을 벗겨낸다고 하면 단할 충분히 시세 크게 나올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최소 못해도 8,000원까지는 볼 수 있는 종목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 이상 올라온다면 9,000원이나 10,000원 정도까지도 시세가 나올 수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다만 지금까지 장기적인 박스권 안에서의 움직임을 만들어 왔다라는 것은 거기에 대한 이유가 분명히 있거든요. 성장성이라는 부분에서 일단 발목을 좀 잡히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현재 장부상 봤을 때 실적이 어마어마하게 폭발적으로 증가한다든지 매출이 계속적으로 증가한다든지 그런 부분들이 좀 없기 때문에 지금 박스권에서의 흐름이 계속 이어져 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진행될 수 있는 새롭게 나올 수 있는 그런 성장성적인 부분들, 지금 로봇 카페, 무인 카페점, 로봇 카페점 이런 부분들을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이제 성장성을 조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최근에 이제 유동성이 많이 시장에 공급되면서 거래량 바닥권에서 많이 터지면서 지금 박스권 상단까지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이 구간을 돌파한다면 좀 시세가 강하게 나올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조정 나올 시마다 저점 매수,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주연 전문위원의 종목 시그널 함께 하셨습니다. 자, 지금 양시장 모두 빨간불을 켜내고 있습니다. 잠시 마이너스권으로 접어들기도 했다가 다시 양전을 해줬는데요. 코스피가 0.3%, 코스닥 0.26% 상승 중입니다. 자, 오늘 양시장에서는 개인이 양시장 합해서 지금 3,500억 원 이상 매수로 들어와 주고 있고, 기관의 물량 오늘도 많이 나옵니다. 거래소에서 2,200억 원 넘게 물량 덜어내고 있는 모습이고요. 시장 안을 들여다봤을 때는 상승 종목보다 하락 종목 수가 압도적으로 많은 상황입니다. 지금 크게 잘 가는 몇 종목들이 시장 주도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김선윤 전문위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일단 시장 오르고는 있는데 이 하락 종목 수가 오늘도 더 많습니다. 조금 탄력도 조금 둔화된 상황이고요. 오늘도 시장 상황과 종목 시그널 같이 주시죠. 지금 이게 시장이 겉만 반질한 그런 시장이에요. 좋은 시장은 진짜 아니고요. 코스피 쪽으로는 삼성과 하이닉스로 인한 지수의 조금 모습이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셀트리온 헬스케어와 셀트리온 제약에 겉포장되어 있는 그런 지수 상황이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두 지수의 대표 종목들이 밀리게 될 경우에 지수가 또 불가피하게 떨어질 가능성도 있지만 또 그 외의 종목들은 또 올라갈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래서 우선 당장 보면은 오늘 코스피 쪽 하락 종목이 2배 이상 많고요. 코스닥은 거의 3배 가까울 정도로 하락 종목이 상승 종목보다 많은 상황입니다. 자, 이 상황에서 지금 주가가 어떻게 갈지, 지수가 어떻게 갈지 예측을 해봐야 되지만, 일단 우선은 계속 이런 상황이 당분간은 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이 들어요. 그러니까 기관들이든 외인들이든 삼성이든 하이닉스에 대해서 매도 관점에 잠깐 단기적인 기술적 대응이 필요하긴 한데 아직은 그게 안 보이거든요. 일단 아침에 하이닉스 쪽에서 치고 올라가다가 강하게 매도 흐름이 좀 나오긴 했는데요. 좀 더 추이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우선은 오늘 보자면은 NC소프트가 굉장히 또 좋은 모습을 보여요. 10월 22일 날 추천을 좀 드렸고, 주가가 굉장히 좀 잘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수익률도 10%가 훌쩍 뛰어넘어가는 좀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3년 9개월 만에 중국에서 한국의 게임 판호를 발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국 쪽으로의 게임 진출이 좀 이루어지다 보니까 국내 관련주들 너무나 많이 올라가고 있는데 정말 많이 가고 있거든요. 대표적인 종목들 몇 개만 좀 보자면 많이 올라가는 순으로 해서 컴투스 같은 경우도 13%대, 넥슨 GT도 급등을 하는 모습이고요. 룸투 코리아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급등을 하고 있고, 넵튠 같은 경우도 지속적인 상승, 위메이드, 엑스소프트 등등 게임주들 전체적으로 다 강한 모습이 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하루 만에 끝날 것들은 아닌 것 같고요. 충분하게
추가 상승은 좀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다만 급하게 오른 만큼 뭐 조정은 나왔다가 다시 움직일 수가 있으니 그런 부분을 염두하시고 천천히 보시는 게 어떨까라고 좀 말씀 좀 드려볼게요. 자, 그리고 또 살펴보니까 파미셀이라는 종목이 또 잘 갔어요. 잘 가고 있죠. 최근에 좀 바닥에서 다시 한번 튀는 것 같긴 한데 뭐 출발 상황은 좋았지만은 조금 내려오는 모습은 나오고 있긴 합니다. 간 병변, 유기세포 치료제 이슈인데 임상 3상 이슈인데요. 이런 이슈가 나올 때마다 주가는 단기적인 급등을 보이지만 또 하락적으로 빠르게 내려오는 경향이 강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시가로 파신 분들이 가장 현명했던 것 같고요. 여기서부터 해서 주가가 다시 한번 방향성을 잡고 올라가려는 시도를 좀 할 수는 있겠지만 어느 정도 바닥은 다시 한번 다진 다음에 천천히 올라갈 것 같아요. 그래서 우선 저는 이 종목은 관망 기조로 말씀을 드릴 테니 급하게만 보지 마시고 대응하시면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우선은 좀 많이 어려운 종목이에요. 고점에 물려 계신 분들은 한 번 기회가 있었어요. 이번에는 또 올라친다면 또 놓치시면 진짜 안 되죠. 네, 그래서 잘 대응하시기를 당부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컴투스 아까도 좀 말씀드렸던 상황인데 정말 잘 가요. 뭐 얼마나 갈 수 있을까 고민들 많이 하실 것 같은데 급등 나오고 나서 시가로 올려 쳐버리고 지금 밑으로 꽂아내렸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뭐 단기적으로 본다면 위험한 자리죠. 위험한 자리일 수밖에 없고 조정 거친 이후에 갈 수밖에 없는 자리라 지금 상황은 절대 매수가 들어오면 안 되는 자리고 오히려 매도를 해야 될 그런 자리라 봅니다. 그래서 분할 매도 하시면서 조심 대응을 해야 될 자리니까 꼭 참고하시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그 다음 보자면 한진칼이에요. 자, 한진칼을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 대한항공이 아시아나를 뭐 인수하는 그런 방향으로 가고 또 하나 뭐 대규모 증자 이슈가 있다 보니까 조단위 증자란 말이에요. 이제 이거를 주관사로 맡은 증권사들은 또 꽤나 많은 돈을 수수료로 받게 되겠죠. 그래서 아주 그냥 영업하는데 혈안이 된 것 같은데 어찌됐든 한진칼 같은 경우 당연히 이제 증자를 하면은 주가는 뭐 3, 4배정은 아니겠지만 이제 그 일반 공모 때문에 지금 영향을 받는 거거든요. 그 조단위 일반 공모 이슈가 좀 터지게 되면은 좀 밀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최악인 경우도 좀 여러 배가 되는 흐름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좀 해봅니다. 바닥에서 튀어갈 경우에 3월 달에 이 코로나 때 저점 바닥까지 인식한다면 6만 원 초반대가 보이긴 하는데 최악인 경우 6만 원 정도가 이탈했다가 올라갈 수도 있어요. 이탈했다 올라갈 수도 있어서 당장에 급하게 이 종목을 매수 들어가는 거는 진짜 아닌 것 같고 오히려 우선 지금은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라도 조금은 비중을 줄이셨다가 바닥을 좀 확인한 이후에 그때 매수가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유상증자를 하게 될 경우 발행가가 결정되지 않습니까? 근데 발행가 결정이 됐을 경우에 터무니없이 낮을 거예요. 많이 낮을 거라 아마 기존에 들고 계신 그 투자자분들은 상당히 조금 심적으로 영향을 받으실 겁니다. 그래서 더 흔들릴 수가 있으니 조금 위험하다고 말씀드리고 이미 시장에서는 여러 차례 힌트가 많이 나왔기 때문에 조심조심 또 조심하셔야 되는 상황이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짧게 보자면 PSI라는 종목 15,000원 정도에 보유하고 계신 분이 계신 것 같아요. 실적 개선 여부가 좀 상당히 불투명합니다. 좋지가 않아서 한동안 굉장히 오랜 시간 횡보할 가능성이 좀 높아 보입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저는 뭐 여유를 갖고 보시라고 말씀드리지만 이게 언제 올라올지는 좀 불투명해서요. 조금 오래 걸릴 수 있다. 천천히 보시고 좀 시간 여유 갖고 보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김선윤 전문위원의 종목 시그널 함께했습니다. 이어서 매일 수익률에 도전하는 도전 수익률 시그널 시간인데요. 자 포트폴리오 먼저 확인하시죠. 네, 셀트리온 헬스케어 38% 수익률
가져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아주 잘 가고 있는데요. 카카오가 4.9%, 삼성중공업 25% 넘는 수익률을 내고 있습니다. 자, 나머지 종목들도 함께 확인하시죠. 네, SK바이오팜이 1.4%, 그리고 광동제약 0.99% 수익률을 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총 누적 수익률 233% 달성하고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김선윤 전문위원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에서는 어떤 종목을 공략해 볼까요? 네, 항상 말씀드리지만 종목을 드리면 너무 크게 욕심내지 마시고요. 뭐 전체적으로 확률은 굉장히 높은데 문제는 뭐 이게 너무 욕심내시다가 제때 매도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는 경우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말씀드리지만 방송 종목들은 지금 보이는 수익률 너무 믿지 마시고 한 2에서 3% 정도 나시면 매도 처리하시고 뭐 좀 욕심 나신다면 5% 정도 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기는 해요. 그래서 제발 부탁드립니다. 너무 많은 기대를 갖고 매수 대응하고 너무 욕심내지 마시기를 말씀드려 볼게요. 오늘 종목은 CJ ENM을 가지고 왔어요. 뭐 원체 다들 잘 아시는 종목이니까 뭐 굳이 뭐 종목에 대한 설명은 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아마도 뭐 중국으로의 다시 한번 좀 강한 진출 흐름과 일단 뭐 글로벌 매출 확대 포인트가 좀 커질 가능성이 높고 추세상으로도 안전 바닥에서 상승으로 이제 좀 돌아서는 그런 포인트가 좀 나오기 때문에 이런 그림들 충분히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매수가는 제가 현재가를 좀 말씀 좀 드리고요. 목표가는 15만 원 말씀드리는데 짧게 보시고 좋은 결과 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김선윤 전문위원의 오늘의 종목 CJ ENM이었습니다. 매수가 현재가 접근 가능하겠다 전략 주셨으니까 함께 참고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시장 빨간불은 켜내고 있는데 개인과 지금 기관의 물량 싸움이 조금 오늘은 보입니다. 외국인 거래소에서 매수로 전환이 되기는 했는데요. 차분하게 좀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참고로 저희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